전 세계 제약회사, 전 세계 투자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드디어 FDA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두카누밥, 저희 2주 전에 저희 방송시장에 제약사 대표 제약 관련 투자자들이 나와서 잘 설명을 해주셨죠. 차은손 대표를 비롯한 이 제약 관련 이 자문사가 나와서 이미 했던 이야기고 승인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지 않겠냐라고 저희 방송에서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도 관련 업계의 반대나 특정 전문가 집단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또 100% 확신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가 드디어 승인이 됐습니다. 아두카누밥이라는 그 약물인데요. 이전에는 알츠하이머 증세를 완화하는 데 그치는 약물이 나왔다면 이제는 이 치매를 일으키는 병인을 아예 없애는 약물인 아두카누밥이 이제 시판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바이오젠, 미국의 상장 회사인 바이오젠이 2019년에 아두카누밥 개발 재개를 선언했고 작년 말에 임상 3상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와서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어젯밤 승인이 된 겁니다. 이 바이오젠의 설명대로라면 알츠하이머를 실질적으로 정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치매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 주식하면 떠오르는 관련 기업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이 수혜를 혹시 누리게 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합작사 형태로 삼성 바이오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저희 내일요 이 시간에 차은손 대표를 비롯해서 이 글로벌 제약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자문사 관계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관련 소식을 더욱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의 투자 아이디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사실상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역적인 특성상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런데다가 굉장히 발빠르게 방역을 해서 이제는 코로나19가 이 나라에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남은 방역 수칙인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이달 중순부터 아예 해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노르웨이의 국영 방송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끝난 것을 두고 큰 불은 잡혀서 이제 작은 불만 잡으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큰 불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이제 완전히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부럽죠. 우리도 하루빨리 집단 면역이 발생해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는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부 방역당국의 발표를 하루빨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나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경상수지가 19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4월 달에 3년 만에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3년 만에 4월 달에 흑자 전환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어제도 김중원 팀장이 나오셔서 가장 관심 있는 수치는 수출 발표다, 수출입 지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저희 수출입 지표가 나온 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심으로 코스피를 이끌었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도 경상수지가 4월 수출액이 52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해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1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수출이 특히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계속 보고 계시죠. 현대차의 전기차인 아이오닉 5가 생산을 대폭 늘린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공식 출시된 아이오닉 5가 첫 달에는 114대가 생산됐는데 5월에는 1919대까지 늘렸고 지금 아이오닉 5의 예약 대수가 그런데 계속 늘어나서 지금은 무려 33,000여 대에 달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회사 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요즘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는데 이렇게 생산을 대폭 늘렸다는 것 충분히 함의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유통 공룡 회사가 탄생하게 될까요? 이베이 코리아를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이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SK텔레콤도 이번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참여하지 않게 됐고요. 결국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의 이타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베이 코리아는 네이버와 쿠팡에 이어서 3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죠. 지난해 거래액이 약 17조 원을 무려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상대적으로 온라인 시장에서는 좀 경쟁력 약한 신세계와 롯데그룹의 어느 쪽에 이베이 인수에 성공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점차 이제 종료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각국별로 새로운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대표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죠. 바로 카지노 업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좀 종료 기미를 보이자 카지노도 속속 문을 열고 있는데요. 제주의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내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드림타워 카지노가 오는 11일 날 오픈합니다. 드림타워 카지노는 인천의 파라다이스 호텔과 제주의 랜딩 카지노에 이어서 세 번째로 오픈하는 카지노죠. 지금 해외 관광객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심으로만 해도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게 코로나19로 해외 길이 열리게 돼서 특히 중국인들이 입국을 하게 되면 아마 카지노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는 오늘 전해드리고 있는 드림타워뿐만 아니라 제주시에 새롭게 오픈한 그랜드 하얏트에도 아주 큰 카지노가 있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은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앞으로 중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이 롯데관광개발이 운영을 하고 있는 그랜드 하얏트나 이 드림타워의 매출의 성장 또한 기대가 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오늘 증권사에서는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로 갑니다. 김영재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사실 전일자 그 상황에서 지수가 전고점을 사실 종가 기록으로 했는데 그래도 수익률은 상당히 좀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한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지만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지수 수준은 지난 1월보다 낮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주도해서 지수를 올린 것이 아니라 지난해 소외받았던 상승 종목들이 이번 지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4종목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 시총 1위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 15.4% 하락한 상태이고 시총 2위 SK하이닉스 경우 고점 대비 14.6% 하락했고 시총 3위 네이버는 고점 대비 11.6% 하락 그리고 시총 4위 LG화학은 고점 대비 무려 22.4%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들 시총 상위 종목들의 특징은 코로나19가 확장되면서 실적이 동반 성장했고 팬데믹 수혜주라 불리우던 종목으로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상승했던 대표적인 대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가 부진은 향후 실적 예상과도 관련성이 있는데요. 먼저 실적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국내 기업 전체적으로는 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올해 전체 순이익 예상치는 한 달 전에 비해 1.8% 증가했고 주간 단위로도 0.3%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기대치 상승 업종이 주로 코로나19 피해 업종 또는 경기 방어 업종인 유틸리티, 상사, 자본재, 에너지, 운송, 호텔, 레저인 면에 반해서 이 기대치 하향 업종에는 디스플레이, 기계, IT 하드웨어 등 코로나19 시대에 수혜를 받았던 업종 일부가 속해 있습니다. 결국 지금 올해 예상 실적이 상향되는 업종은 코로나19 피해 업종이고 코로나 수혜 업종들의 이익 성장은 정체되는 중으로 이러한 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수혜주의 경우 수급적으로도 좀 부담 요인이 있는데
5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그동안 적정 밸류에이션 이상으로 오버슈팅했던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조정이 그동안 가파른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심화되면서 기술적 분석상 중기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종목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기 추세를 주간 이동평균선을 이용해 관찰하고 있는데 10주간 이동평균선과 30주간 이동평균선을 주로 보고 있는데 10주간이 30주간을 뚫고 내려가는 경우 중기 추세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전체 지수와 업종 지수 그리고 대형주의 적응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약 13년간 검증을 해봤는데 차트를 잘 신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차트만큼은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바탕으로 코스피 전 업종 차트를 검토해봤을 때 현재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한 업종은 의약품 업종과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코스피 22개 업종 중 딱 2개 업종만 추세를 이탈했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전자 업종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업종이고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업종들도 다수이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이 다시 추세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수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과 수익률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한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삼성 SDI, 셀트리온으로 TB 안에 6개 종목이 포함되었고 그 범위를 시가총액 20위까지로 확장시켜보면 현대모비스, LG생활건강, 지주사 SK가 이 범주 안에 속하게 됩니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시가총액 20위 안에 무려 9개 종목이 현재 중기 상승 추세를 이탈해 있다는 점에서 지수가 올라도 오르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론적인 투자 전략이지만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종목이 아니라면 추세가 하락 전환한 종목들은 반등 시마다 비중 축소로 대응해야 하고 이후 다시 추세가 상승 전환한 상황에서 재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면 중기 추세가 하락 전환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이번 주 후반부터는 굵직한 이벤트들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서 지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만일 하락 조정으로 나타난다면 추세가 양호한 업종 중 일부 종목으로 포트를 변화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 업종, 조선 업종이 하반기 주력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 상승의 수급의 주역은 외국인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 이후 외국인의 매매 방향성에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을 동반 수정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신 중기 이탈을 추세했던 대형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었어요? 중기 이탈을? 네, 아까 그 중기 네네. 상승 추세를 이탈한 종목들이 있어서 지수가 올라도 오르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방송하면서 깜짝 놀라셨다고요. 네네. 네네.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놀랐습니다. 예, 어떤 종목들이었어요, 이사님?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와 삼성 SDI, 셀트리온이 이미 중기 추세를 하락 전환했는 추세인데 예. 그나마 삼성전자는 만일 이번에 상승을 한다면 다시 중기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나머지 종목들은 좀 지금 추세가 중기 추세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후로는 시장을 좀 경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죠? 이미 경계를 많이 하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상승하는 업종은 지금 작년에 주도했던 업종이 아니라는 점이 지금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아마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을 주도한다면 자동차와 조선주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